오늘의 강의를 하실 대표님은 저희 이제 심상현 대표님이라고 화장품 연구 개발을 하고 계세요. 2022년부터 23년도, 24년도까지 정부 지원 사업에 많은 합격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합격 노하우들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마케팅 자동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AI를 잘 다루다 보니까 AI로 활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사업 계획서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실습도 꼭 한번 해보세요. 먼저 심상현 대표님부터 강의를 시작하고 제가 2부에서 사업 계획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15조가 예산이 풀립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역대 최대로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경쟁률은 이렇게 30대 1 아주 큰데요. 다들 정부 지원금 받아서 사업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받을 것 같고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상현 대표님이랑 저 AI 기술을 같이 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합격 노하우까지 무료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챗GPT라든지 퍼플렉시티, 클로드 같은 AI를 활용을 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상현 대표님의 정부 지원 사업 합격한 업력을 보시면 22년부터 24년도까지 10개 이상의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하셔서 이제 한 5억 정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화장품 연구 개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 지원 컨설팅까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심상현 대표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심상현 대표님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하면서 지원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였고요. 2022년부터 계속 정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평가 요소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업 계획서를 잘 쓸 수 있는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지원 사업이 1년에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면. 그리고 그런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지원 사업이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건 돈을 주는 거고요. 이제 그 돈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게 있겠죠. 정부가 원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매출 많이 내서 세금을 내는 것,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 세 번째는 채용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네 번째는 수출을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니즈를 만족하면 이제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지자체나 기관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사전 조사했던 자료를 받았던 내용이 초기 창업자분들이 많았어요. 성창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대부분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술 분야도 한 분 계셨고 그 외에는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이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불러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중진공에서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초기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 세요. 그 아까 김도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쟁률이 30대 1 막 나오는 지원 사업들이 많죠. 이제 서울 쪽이 경쟁률이 너무 심한 것도 있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 경쟁률이 적었어요. 올해는 이제 충북권은 거의 미달이었고 다른 지자체들도 미달이었고 서울조차도 경쟁률이 높지 않았어요. 공고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창업에는 가장 중요한 건 연차입니다. 처음에 예비 창업 3년, 7년, 7년 이하의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자를 낸 지 7년 이하가 창업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3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3년 이하에는 1억 이하의 지원 사업이 많아요. 3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약이라 해서 뭐 3억짜리도 있고 하지만 이때부터는 뭐 투자나 매출이라던가 평가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3년 이하일 때가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3년 이하인 기업들에게 초기 창업 패키지는 중진공,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430개. 성창사 같은 경우는 충북 같은 경우는 면접이 1.1대 1이었고 서류는 1.3대 1이었는데 여기서 0.2가 떨어진 이유는 기준 미달이나 평가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을 때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개월 안에 만약 1억을 받으면 1억을 다 써야 되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고요. 지원 사업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 예비 창업자는 상관없고요. 그 우리의 사업자는 자부담금 현금이 있어요. 7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1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돈을 그냥 돌리거나 아니면 내 사업을 안 하는 대표님들이 많았어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사업을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슈가 돼서
현금은 1,000만 원. 현물은 그냥 내 인건비가 1년에 4천만 원이면 그중에 뭐 2천만 원은 내 인건비로 썼다는 현물 같은 것들은 그렇게 인건비나 돈이 아닌 내 노동력 같은 거 말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자금들이 있고 중진공은 이렇게 3월 11일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이게 사업 계획서를 좀 빨리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즘 초기 창업 기관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CNT테크나 고려대 이런 데는 지금까지 많이 하셨었어요, 사업을. 그래서 각자 운영하는 기관마다도 좀 특색이 달라요.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초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예비 창업자들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예술 분야 초기 창업 패키지. 아까 예술 분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 3천에서 7천 이제 이거를 유동적으로 주는 거고요. 이제 예술 분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업자를 내서 굿즈나 만드는 거 돈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창업 과제는. 이게 과제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업화 과제, 두 번째로는 R&D, 세 번째로는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바우처는 이제 수출 바우처가 지자체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우처 사업. 바우처 사업은 이제 과제 같은 거나 제한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넣을 수 있고요. 데이터 바우처랑 지금 AI 바우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은 AI 바우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AI 바우처. 네, AI 바우처가 있죠. 지금 분과밖에 안 나왔는데 그냥 AI 바우처가 곧 나올 건데 이건 AI가 필요한 솔루션에 대해서 돈을 주고요. 데이터 바우처 같은 경우는 우리 경쟁사가 매출이 얼마큼 나오나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원 사업을 쓸 때 어떠한 팁들이 필요한가. 근데 제가 최근에 컨설팅을 했던 그 사업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청창사 넣은 거고요. 이거는 부모님께서 깻잎을 하시는 대표님이었어요. 깻잎. 근데 깻잎이 20% 많이 버려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깻잎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으셨던 분이에요. 요거 양식은 뭐 만드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세종을 넣고 세종도 지금 미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료를 가지고 액을 만들어서 시제품까지 만드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제품을 명시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어디에서 매출을 어떻게 낼 건지 좀 구체적으로 내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깻잎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거는 AI로 찾은 데이터인데 매년 20% 이상이 계속 폐기되더라고요. 이게 버려지고 있다. 근데 좋은 성분이 있다. 이게 정부가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버려진 농작물을 재활용해서 농가에게 부가적인 수입을 넣어준다. 근데 이게 깻잎이 보니까 영양분도 많고 고부가치 재료 가능하고 정부가 좋아하는 거는 국산화예요. 우리 과제를 할 때 해외에 뭘 사오겠다 그런 거는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해외로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화장품 원료 50% 자체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출처 데이터에 대한 출처는 꼭 이렇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원료가 다 수입해서 우리 깻잎을 사용하면 이 수입을 의존율을 줄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뭐 깻잎을 했을 때 이제 깻잎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면 10억 정도가 매년 이제 농가들의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원료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화장품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건 또 다르게 매출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성, 이제 어떻게 실현을 할 거냐. 그럼 깻잎수에 대한 전성분, 그리고 제형, 예시가 나왔고 경쟁, 실제 우리가 본 깻잎, 그리고 우리는 저걸 했어요. 특허 통지서를 넣었어요. 이 특허 통지서는 예비 출원을 하면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지금 과제 추세가 뭐냐면 보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매출 낼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정부가 창업으로 돈을 많이 부었지만 돈을 받고 성공한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 두 번째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만 받고 폐업해버려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할 의욕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특허 출원이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뭔가 회사를 하려는 게 있는가. 그 향후 계획 보면은 여기 업체는 이제 재용이 확정되면 POC,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소비자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그냥 현장에 가서 직접 뭐 맘카페에 가서 테스트하고 그걸 통해서 임상실험 맡기고 임상실험 기간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OEM 하는 곳은 여기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증은 뭘 받을 거고 수출은 어디에 어떻게 해외 협력사가 있어서 수출을 할 거다. 이 깻잎에 대한 부분을 이 수출을 검증을 해봤다. 그리고 많이 어려워하신 게 이 기간. 이 기간은 어쨌든 이게 과제가 11월까지예요. 그래서 10월 전까지 결과 나올 수는 없지만 나온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세종시의 MUNC라는 게 있죠. 이게 세종시에서 만든 화장품 유통 플랫폼
플랫폼이에요. 불가리아나 유럽에서 어플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세종시 있는 화장품을 그 불가리아에 있는 창고에서 이렇게 쏴주거든요. 파는 거예요. 세종시 화장품을 유럽에 팔아주는 그런 플랫폼인데,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매출 내겠다, 뭐 박람회 가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가장 못하는 게 구체적으로 적는 걸 못하고요. 타 회사에 비해서 우리께 뭐가 좋다, 뭐 그런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아마 돈일 거예요. 돈을 잘 써야 돼요. 그래야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차등 지급이란 말이에요. 초창패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차등 지급이 아닌 것도 있는데, 차등 지급인 경우에는 초창패는 금액이 좀 적고, 당연히 청창사는 다들 돈을 많이 받았어요. 참가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초창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재료비로는 많이 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왜냐하면 재료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상이나 뭔가 서비스 쪽에 우리가, 아니면 특허 내는데 돈을 넣겠다, 이렇게 특허 이런 거를 금액을 잡아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금액에서는 정부가 깎질 않아요. 그래서 임상비가 3천이지만 이게 과제가 붙었을 때는 다시 재료비로 2천으로 간다던가, 뭐 연구 재료비 같은 거, 실험 시약 그런 걸로 막 1천만 2천만 원 잡는 거예요. 연구소가 없어도.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여러분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시장 방향도 그렇고, 이런 뭐 유통 요구는 중요하지 않고, 팀 구성도 뭐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기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 스펙 같은 걸 만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 지역 특화, 이거는 세종으로 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뽑는 기관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충북 창경이랑 세종 창경이랑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평가할 때 금액이 다르고요. 지금 나온 것 중에 제가 순천향대를 봤었는데,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 많이 좋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좋아해요.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아이템을 우선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창업 기업 확인서, 이런 서류들을 한번 먼저 미리 하셔야 되고, 예비 창업이신 분들은 이제 그 예비 창업 그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댓글로 해주세요. 그 초반에 그 작성할 때 썸머리가 같은 그 맨 앞에 요약본을 어느 정도 좀 힘을 좀 줘서 작성하는 게 좀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서류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눈에 띄는 내용이 좀 일목요연하게 딱딱 나오면은 그래도 좀 1차적으로는 이제 검토해 볼 요양으로도 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좀 바꿔볼게요. 보통 이게 그 평가 위원마다 좀 양식이 다른데, 이렇게 표 안에 표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강조할 부분만. 네. 예, 네, 들리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저는 제가 적은 채팅 내용인데요. 지원서에 이제 사업 목표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 부분을 적잖아요. 미리 예상을 해서 이런 사업 돈을 받으면은 이렇게 이뤄낼 수 있다라고. 네. 그러면은 사업 집행 기간이 이제 1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제 예산뿐만 아니라 본인이 적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어느 정도 증빙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거꾸로 돌아가면 그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목표만 적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주 좋은 질문. 심상현 대표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중요한 건 이거 말씀하는 건 정량 목표와 정성인데, 정성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고 정량이 중요해요. 정량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R&D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 평가로 사업의 실패 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그 이런 사업화 과제 창업 같은 경우는 보통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과제 제목 뭐냐면, 그래서 깻잎으로 해볼게요. 깻잎 사업화 한 건, 특허 출원 한 건. 이거 절대 특허 등록이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아까 이건 임상실험 있으니까 임상시험 한 건, 채용 한 건,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데, 이거 만약에 못 이루면은 창업과제는 왜 못 이뤘는지 사유서 쓰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이제 목표를 엄청 크게 현실적일 것 같이 좀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거를 직접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정량 목표 같은 경우는 다들 못 이뤄요. 특히 매출액을 잡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매출액 뭐 1,000만 원, 뭐 10억? 이거 절대 못 이뤄요. 1년 안에. 이 사업 기간 안에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해주시면 돼요. 축하 출원 같은 거는 무조건 이룰 수 있잖아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네. 거니까. 그런 정량 목표를 나라에서 좋아하는 걸 한두 개 해주시고, 사실 창업 과제는 이 협약 동안에 뭔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있지, 이것 때문에 매출을 못 이뤘다고 초기 창업 패키지나 그런 건 이런 좀 돈을 회수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내가 1년 동안 매출 10억을 낼 거고, 이런 거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돈을 집행을 받았는데 매출이 1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10만 원 나왔으면 그냥 10만 원 나오고 끝난 거예요. 네. 저도 과제 쓸 때 10만 원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청창사를 했어요. 청창사를 했는데 예비 창업자였어요. 예비 창업인데 청창사는 목표가 뭐가 있냐면 매출액의 1.5배 또는 작년 매출액이요. 작년 매출액의 1.5배 또는 기존 그러니까 받은 과제비의 1.5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매출이 0원이에요. 그냥 이걸 끝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매출액을 내가 의도적으로 안 낸 게 아니라 뭐 과제가 뭐 제품 출시가 늦어져서 이렇게 과제 매출이 안 나왔다. 다음 연도는 더 내겠다. 그 정도 끝이에요. 이제 받기 전에가 어려서 그렇지 받고 나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R&D 과제나 지자체 과제는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창업 과제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1.5배 안 이루면은 우리가 문제는 아니고요. 운영 기관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게 고려대가 있었죠. 고려대 그리고 뭐 CNC테크 이런 업체들이 다음 연도에 운영사에서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창업과제에 대한 설명이었고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가 지금 110건의 과제가 있어요. 서울 빼고 경기만 볼게요. 경기, 군포시, 고양시, 사회석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해외 수출하고 싶은 사람 지사와 하면 공간 주는 게 있고요. 의료기기 박람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수원시 경영 환경 개선 초기 창업 하시는 분들 초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초기 과제가 스포츠 산업 예비 초기 창업 패키지 이거는 좀 달라. 이거는 이제 중진공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뭐 평균 4,500 정도 준다고 하고요. 이것도 각 지자체, 자기네 가까운 지자체에서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운동 관련된 부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코에 보면 코골이에요. 재작년에 우수했던 기업이 랜턴 회사였어요. 손전등 회사. 거기가 이제 등산할 때 손전등이 필요하다고 그걸로 4,500 받아갔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있고요. 관광벤처 초기 사업부. 이제 나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기획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체험 플랫폼 만들겠다. 근데 이것도 금액이 커요. 초기가 금액이 70개 팀이나 뽑는데 금액을 한번 볼게요. 네, 뭐 8천까지 이게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초기 창업 패키지처럼 금액이 커요. 이렇게 평가표가 있죠. 사업 모델, 사업 전략, 지역 우대, 청년 우대 등이 있고요. 이게 금액이 8천만 원에서 4천 사이네요. 그러니까 최소 4천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술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 분야 하시는 분 있다 해서 이거는 3천에서 7천 사이 예술 분야 하시는 분들 지원 사업 뭐 굿즈 만드는 대표님도 받고요. 뭐 미술, 음악 종류로 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유명하지만 이런 스포츠나 관광 사업 그리고 예술 분야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나올 과제들은 이제 해수부랑 주변에 대학교를 다니거나 사무실이 대학교에 있는 보육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초창패랑 똑같은 초기 창업 패키지랑 똑같은 거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중앙부처 걸 볼게요. 초기란 글자 빼고 이런 과제들이 많은데 다 늘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시간이 정말 은근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 패키지는 패스하고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더해서 하시면 되는데 커피 관련하시는 대표님들 커피도 그만에 있었고 커피숍을 이제 임대료 지원 사업이 끝났어요. 저번에 있었고 내수기업 해외 수출 지원화 사업은 이제 나만의 수출 그게 붙어요. 그 멘토가 붙어가지고 어디 내 제품을 해외에다가 뿌려주고 후기 알려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고요. 해외 지사화 사업은 이제 해외에다가 우리 사무실을 만들어줘요. 혹시 궁금한 지원 사업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사업 계획서를 잘 쓰고 서류에 합격을 했다고 쳤을 때 2차에 또 면접이 있는 거잖아요. 면접에 좀 합격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대표님이 10개 이상의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시면서 합격 노하우 같은 거 듣고 싶습니다. 면접에 대한. 사실 면접을 막 발표를 잘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 같은 경우는 아까 관광벤처 지원 사업 보면은 지금 발표 평가니까 사업 전략이 40%죠. 이거를 이 큰 거를 카테고리 하나로 슬라이드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하나씩 다 만드는 거예요. 이 10분 발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지만 이 큰 카테고리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평가자들은 여기 평가표가 있어요. 평가표를 가지고서 채점을 하는데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PPT가 중구난방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찾다가 지쳐요. 그래서 평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은 그래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은 중복이 되는데 중복 수혜가 안 됩니다. 질문 하나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앞전에 그 과제 1차 통과했다면서 한 해를 하시고 두 번째 그 남성 청결차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앞에 사업에 그게 선정이 돼서 했다는 거로 2차 그 남성을 했을 때 그 정량적으로 이제 대표의 역량
이런 걸로 지표로 넣었을 때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게 또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게 경향이 있나요? 왜냐면 얘가 제가 아까 말했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게 영위를 한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거예요. 얘가 이제 여성 청결제 만났으니까 청결제 분야에서는 얘가 전문가구나 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거랑 뭐 작년엔 광어 의약품 만든다고 우리 물고기 광어 의약품 만들어서 그걸도 한 5천, 6천 받았었는데 그걸 한번 받다 보니까 광어 관련된 과제는 계속 다 붙고 있고요. 이 연관성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 추세가 지원 사업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적이 있으면 두 번째는 쉬워요. 첫 번째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지원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몰라서 매번 전화하다 보니까 해보신 분들을 좀 잘 뽑으려고 하고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잘 써서 그걸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요. 아까 제 초창에서 제 역량으로는 충분히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겠다는 정량적인 평가. 이제 왜냐면 객관적인 자료나 지수들도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제 동생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네. 동생은 그런 역량이 이제 뭔가 그 사회적으로 활동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경력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능력 어빌리티 정도만 표시하는데 저는 그럼 제 이력을 갖고 이 해당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갔을 때 팀원의 그런 재량도 역량 평가에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나요? 네, 그쵸. 팀원 중요해요. 그래서 카이스트나 그런 뭐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막 팀원 영향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팀원 영향이 더 중요해져요. R&D라던가 금액이 커질수록 얘가 어차피 혼자서 이거 다 못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동생분이 조금 그게 없다고 하면 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육 강의 플랫폼인데 수료증을 받아서 그 수료증에 해외 수료증을 이거 수료해서 이 일 잘할 수 있어요. 하는 거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글이나 메타 쪽에서도 그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강의 듣고 시험 보면 자격증이 나와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 방금 말씀 주신 혹시 링크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김도영 대표님께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차례인데요. 화면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전체적으로 해드렸고요. 제가 지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구글 애즈 자격증, 메타 전문가 이런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링크를 줌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상현 대표님한테 이제 합격 이제 노하우 같은 걸 배우셨는데요. 결국에는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잖아요. 참신한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그 아이템이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위원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을 AI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참여하신 대표님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니까 뭐 커피, 식품 제조, 복합 문화 공간, 예술 교육도 하시고 뷰티 반영구도 있으시고 사업 시설 관리도 있으시고 AI 마케팅 툴, 커피 전문점, 일반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지금 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사업을 안 하시고 있으신 분들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창업 정부 지원 사업이 몇 개가 나오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2,000개, 2만 개, 그리고 또 1개. 우리나라에서 진짜 몇 천 개 이상 정부 지원 사업이 100개 이상 맞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이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500개 이상, 매년 500개 이상 나오고 있고요. 기업마당에서도 1,500개 이상, K-스타트업에서도 200개 이상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정책 자금이 있고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책 자금은 대출 같은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은 나라에서 너 사업 잘해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살려라 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AI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AI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AI는 대표적으로 챗GPT라고 있습니다. 챗GPT는 어떤 애냐면요.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구글에 있는 방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뭐 법령 자료도 있을 거고 논문도 있을 거고 블로그도 있을 거고 뉴스 기사도 있을 거고 그런 글들을 싸그리 몽땅 긁어와서 스크롤링을 해서 학습을 해서 답변을 내는 애가 AI예요. 근데 AI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픈 AI에서 챗GPT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 퍼플렉시티 그리고 클로드라는 AI는 우리나라의 한글에 쪽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피라이팅, 고객을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좋은 문구들, 글귀를 잘 생성을 하고요. 광고 문구나 블로그 작성에 킬로드를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AI도 나왔습니다. 딥시크는 오픈 AI 챗GPT에 비해 100분의 1 가격으로 고성능의 AI를 출시했는데요.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타 AI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X에서 그록3라고 나왔는데 자기네들끼리 테스트 해본 결과 현존하는 AI 중에 제일 똑똑하대요. 3일 전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I를 엄청나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AI도 효과적으로 쓰고 사업 계획서도 잘 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정부 지원 사업에 커스터마이징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챗GPT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챗GPT에는 이 4.5, 5.1, 5.3 뭐 아니면 프로 버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버전까지 있는데 챗GPT 4.5는요, 제가 질문을 하면 아까처럼 구글의 방대한 자료를 클롤링해서 답변을 주는 애고요. 5.1은 조금 더 추론 기능이 가능해요. 추론이 뭐냐,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혼잣말을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5원은 정부 지원 사업 이거를 왜 물어봤을까?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고 싶은 건가? 그러면 내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 모드가 있어요. 프로는 한 달에 한 200달러 정도 가격이 나와요. 한 달에 26만 원인데, 그러니까 IQ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GPT 5.1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는지 배워보실 건데요. 이거는 유료예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무료 버전인 딥시크로 제가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드릴게요. 딥시크는 여기 밑에 보면 딥띵크라고 있잖아요. 이게 5원 기능, 추론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빼면 추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딥시크로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뽑는지 그 전에 활용법을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얘가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 사업 계획서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딥시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지원금 받고 싶어.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 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답변이 나오겠죠. 바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지에는 뭐 사업명, 지원자 정보 이런 거 쓰고, 요약문, 서머리를 쓰고, 아까 전에 헌성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약문의 사업 목적이나 기대 효과를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쓰는 게 중요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정지하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새로운 창에다가 여기 딥띵크를 클릭을 하고 물어볼게요. 딥띵크는 추론 기능이거든요. 띵킹 생각을 하고 있네요. 어떤 생각을 할까? 오케이. 영어로 어쩌고저쩌고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챗GPT의 4.5 버전과 5원 버전을 비교할 수 있는 건데요. 아까 전에 비슷한 듯 좀 더 고차원적으로 나왔죠? 여기 보면 한 페이지 내외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라고 나왔고 예시도 나왔습니다. 우리 사업은 지역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통해서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그중에서도 IoT 기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20개 농가 수익 15% 증가를 기대한다라고 예시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그냥 질문한 거와 딥띵크를 눌러서 질문한 거는 답변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있는 대표님들은 AI를 쓰실 때 챗GPT 5.1을 꼭 쓰셔야 되고요. 딥띵크에 딥띵크를 꼭 눌러서 추론 기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추론 기능은 바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토큰이 조금 더 사용을 해요. 그래도 퀄리티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챗GPT 5.1을 쓰시거나 딥시크로 무료로 쓰실 거면 딥띵크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챗GPT 하나를 더 설명드릴 건데요. 퍼플렉시티를 설명할 거예요. 퍼플렉시티는 뭐냐면 자료조사나 통계 이런 거를 자료를 수집할 때 가장 1등입니다. 챗GPT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심상현 대표님이 깻잎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애드립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깻잎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버려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퍼플렉시티는 구글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상에
모든 뉴스, 논문, 블로그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출처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한 이런 내용까지 답변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플러스 17 출처를 들어가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재팬 타임에서도 해외 자료에서도 가지고 왔죠. 그리고 하미스라는 한국 농신 수산 유통공사에서도 가지고 왔고요. PDF 자료도 있네요. 이거는 아마 논문 자료일 것 같아요. 맞네요. 논문 자료에서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 많은 자료들을 순식간에 학습을 하고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퍼플렉시티로 이런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사업계획서에 쓰는 거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프롬프트를 드릴 거예요. 프롬프트를 사업 아이디어 뽑기라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딥시크라든지 챗GPT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롬프트는 뭐냐면요. AI에다가 내가 질문지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해야지 답변이 엄청 퀄리티 있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챗GPT야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구상 중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아이디어를 더 기업적으로 고도화해 줬으면 좋겠어. 혁신적이어야 하고 기존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차별화 포인트를 줘야 돼. 현실적인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수익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줘. 요약하면 시장 분석이라든지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제안도 해줘야 되고 마케팅 전략이나 기술적 요소, 기업적 체계화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당신이 구상 중인 사업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작성해달라고 했죠? 대표님들 중에 어느 한 분을 집어서 한번 해볼게요. 교육 서비스업 하시는 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교육 서비스업이 두 분 계시니까요. 교육 서비스업이 하시는 분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처음부터 뽑는 거니까 딥시크랑 한번 뽑아볼게요. 사업 아이디어부터 대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나는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야.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싶은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 아이디어 좀 제공해 줄래? 제가 말했듯이 챗GPT 5.1을 쓰거나 딥띵크로 추론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육 서비스 아니어도 뭐 커피 하시는 분, 뭐 여러 IT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AI랑 한번 내 사업 아이디어를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띵킹을 하고 있네요. 딥시크가 좀 잘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챗GPT 5원에다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성 처리 중 지역사회 연계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 프로그램. 지역 주민을 상대로 3D 프린팅이나 코딩, 목공, 로봇 공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업 계고 및 사업체 프로젝트 학습 지원. 시니어 중장년층. 지금 여러 개를 추천해 줬는데 저는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3번이랑 4번이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4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라인 실감형 학습 플랫폼. 장애인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서 VR, AR 같은 AI로 학습을 시켜주는 수어나 이런 것도 너무 좋네요. 요새 고령화 사회가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르신도 나이가 많으신데 이런 스마트 활용이나 SNS 활용 같은 걸 잘 못하시니까 이 사업은 전 마음에 들거든요. 정부 지원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3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줘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챗GPT 5원이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또 답변을 줄 거예요. 네, 좀 더 사업을 구체화해 줬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얘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답변이거든요. 디지털 격차 문제가 사업 배경이네요. 요새 10대, 20대, 30대들은 스마트폰도 잘 쓰고 AI도 너무 잘 쓸 텐데 50대 이상, 60대, 70대, 80대까지 AI를 잘 못 쓰시겠죠? AI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디지털을 잘 못 쓰실 테니까 이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교육 사업인데요. 정책의 중요성, 디지털 포용 정책, 평생학습 강화, 기조에 맞물려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하네요. 사업 목표, 주요 대상 및 범위, 시니어층, 60대 이상이나 중장년층, 40, 50대 스마트폰 기본 조작도 알려주고 모바일
모바일도 알려주고 AI 신기술 배우고 있죠.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의, 수업도 병행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거고 확장 및 지속 가능성도 있고요. 결론. 일단은 아주 기초적으로 내 사업 아이디어를 지금 뽑았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이런 식으로 사업 아이디어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해서 다른 경쟁사보다 내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뽑혀야 되니까 제 프롬포트랑 같이 연계해서 한번 적어볼 거예요. 일단 뽑기 전에 제가 딥시크로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프롬프트를 이렇게 AI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밑에 내가 생각하는 사업을 적는 거예요. 애견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어. 예비 창업자야. 앞으로 애견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싶어.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애견들도 가족처럼 사람들과 공존하고 있잖아. 강아지는 수명이 짧아서 10여 년이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이 필요해. 병원에서는 치료가 아닌 이상 병원에서 가만히 먹고 자고만 할 뿐이야. 그래서 애견 전용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견주들이 안심하고 요양병원에 맡겨 집에서 보다 쾌적하게 쇼크 기절이나 사망에도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업 아이디어 적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AI가 알아서 생각을 하고 답변을 줍니다. 프리미어 애견 요양병원으로 펫 헤븐 케어라는 사업을 제안해 주셨어요. 이 네이밍도 괜찮죠? 펫 헤븐 케어. 네이밍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첨단 기술로 맞춤형 케어를 결합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요양병원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줬대요. 그래서 시장, 반려동물 시장이 6조나 되는데 타켓이 이렇게 되고 생각 이상으로 퀄리티 있는 답변을 지금 줬죠. 수익 모델은 기본 요양 패키지, 프리미엄 케어, 응급실 입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멤버십으로도 가능하답니다. 괜찮죠? 유명 견주 인플루언서로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 쓰려고 하는 이런 퀄리티 있는 답변을 지금 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저희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뽑았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복사를 해서 제가 드린 프롬프트, 내가 생각하는 사업 아이디어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오원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내 사업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좀 더 기업으로 고도화시켜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디지털 브릿지. 이 네이밍을 아주 잘 짓는데요. 핵심 가치. 포용적 디지털 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이 실생활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너무 좋습니다. 지속 가능한 확장성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고 하네요. 비전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시니어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극대화한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시장 분석도 해줬어요. 시장 규모가 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거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챗GPT보다 퍼플렉시티가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퍼플렉시티한테 이런 거는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질문보다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한국 65세 이상의 비율이 20%를 당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니어 디지털 교육 시장이 급성장할 건데 이런 식으로 막 나왔네요. 좋습니다. 여기는 뭘 보려고 하냐면요. 이런 출처를 보려고 검색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OECD 어디 논문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번역이 안 되네요. 디지털 에듀케이션 OECD에서 나온 논문 같은 건데요.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많다. 우리도 세계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플렉시티는 내 사업 계획서에 근거를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찾아줬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도 찾아줘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업 계획서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런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출처에서 이런 근거들을 많이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겁니다. 네, 통계청에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번역 계정도 많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출처 같은 것도 사업계획서에 넣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AI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답변이 다 나왔죠. 시장 분석도 해줬고요. 잠재 고객 타겟팅도 해줬고요. 경쟁 우위, 남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경쟁 우위에 있는지도 해줬습니다. 차별화 포인트도 AI로 플랫폼도 도입할 거고 디지털 패키지 제공도 할 거고 B2B도 협업을 할 거다. 대기업 퇴직자 대상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대상 등 B2B로도 할 거고 수익 모델도 알려주고 있어요. 교육, 수강료, 정부 지자체 보조금, 기업 협찬, B2B 기업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전개 과정의 실행 전략도 나왔어요. 파일럿 테스트 0에서 3개월 차에는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시범 교육 같은 걸 하고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할 거다. 6개월 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베타 버전을 오픈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까지 나왔습니다. 운영 계획도 나와주죠. 대표, 교육기획, 마케팅 PR 매니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현성님도 동생으로 지원 사업을 낼 건데 그런 역량 같은 건 현성님이 좋으시니까 여기에 뭐 총괄 같은 걸로 한 다음에 역량 같은 걸 좀 적어주시고 그런 업력이라든지 내 기술력을 적어주시면 정부 지원 사업 합격에 좀 도움이 되시겠죠. 재무 계획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조금 사업 계획서 쓰시는 거 막막하신 분들은 이런 챗GPT를 사용을 해서 쓰면 사업 계획서가 생각보다 아주 퀄리티 있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사업 계획서 작성 프롬프트가 따로 또 있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드릴게요. 이 프롬프트는요, 어떤 프롬프트냐, 사업계획서를 좀 더 고차원적인 퀄리티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AI는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프롬프트가 좀 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 지원금 수주에 최적화된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줘. 혁신성은 이래야 되고, 수익성, 실질 매출 구조도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줘.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 있는 세부적인 일정, 인력 계획까지, 위험관리, 리스크 방안까지 알려줘야 돼라는 내용이죠. 지금 제 이런 질문들이 다 정부 지원 사업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질문들이죠. 두 분들은 잘 선별을 해서 이 선별한 사업자가 사업을 잘해서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사람을 찾는 거니까 이런 디테일한 사업 계획서를 잘 쓴 사람을 선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 아이디어 개요는 문제 인식, 솔루션 요약 이런 식으로 해줘라. 예시도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위에 있는 1번부터 8번을 요구사항을 참고해서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기준에 맞춰서 제목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또 있죠. 이 사업명에다가 뭐라고 치냐면요, 대표님들 사업 프로젝트 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 디지털 브릿지 같은 거,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정 산업 서비스 분야에도 교육,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교육, 서비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를 챗GPT 5.1에다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론을 하고 있네요. 이성으로 처리 중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하고 전략적 방향을 탐색을 하고. 네,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 나온 사업계획서도 퀄리티가 있었지만 좀 더 사업명, 디지털 브릿지, 핵심 아이디어, 시니어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재창업, 커뮤니티 활동,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통합교육 플랫폼 서비스.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인 문구죠. 네, 문제인식 해결, 혁신 포인트, ESG 가치 창출도 가능하고 사회적 가치도 있고요. 설립일, 소재지.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요, 포인트는요, 여기에다가 쓰실 때요, 대표님 이걸 쓰셔야 돼요. 나는 창업한 지 1년 됐어. 여기 카테고리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사업한 지 7년 됐어. 왜냐면 그 기록을 가지고 어느 정부 지원 사업에 넣을지가 중요하잖아요. 창업을 안 하고 있으신 분들은 나는 사업을 안 하고 있어, 예비 창업자야, 이런 거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곳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회사 연역 이런 거는 대표님 거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대표님 정보를. 이 사업계획서는 초안일 뿐이지 대표님에 맞게끔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초안이어도 아주 훌륭한 초안이죠. 대표님들의 특허도 있으시거나 인증 수상이 있으면 넣어주시고, 없으면 안 넣어주시고, 사업 아이디어 및 추진 배경, 사항 목표 및 실행 계획. 와, 간트 차트까지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퀄리티가 아주 높은 걸로 보이는데 오늘 AI로 지금 사업 계획서를 재무계획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한번 피드백 한번 줘보실래요? 채팅으로 AI로 사업 계획서 뽑은 거 어떻다라는 거. 대단해요.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입니다. 이게 혼자서 하면 이렇게 퀄리티 있게 진짜 한 달도 저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2개월, 3개월 머리 싸매고 해야지 나올 거를 지금 단 몇 분 만에 예상 매출까지 잡고요. 영업비용 2년 차에는 매출이 이렇게 늘 거고 성과 관리, 수강생은 정량적 지표, 정석적 지표까지 다 나왔습니다. 와, 첨부 자료까지 나왔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프롬프트 2개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퀄리티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세미나를 종료하면 너무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거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쓸지는 일단 알겠어요. 근데 내 이 사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7, 800개나 엄청나게 공고가 나오는데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잘 만들어 놨는데 이상한 데에 막 넣어놨어.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 참 진짜 일할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어느 지원 사업에 넣을지 AI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는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딥시크한테 한번 물어봤던 것 중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여기에서 15조를 풀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많이 늘 거고요. 그 외에 기업마당이라는 데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K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벤처부에 어떤 사업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러 갈게요. 인터넷에요. 중소벤처 기업부라고 검색을 해서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갔더니 여기 보면 사업 공고라고 써있죠.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 공고에 보니까요 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공고 번호, 신청 기간, 무슨 아파트 청약 모집 공고문 나오듯이 신청 기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2월 21일이죠. 대표님이 틀린 제조 환경 조성이 맞으면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상업 사관학교 이것도 나오네요. 청창사. 그러면 이 많은 거를 내 사업을 어디에 넣으려면 공고문 하나씩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챗GPT한테 시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뭐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지원 사업을 모아둔 PDF예요. 여기 보면 금융지원 이런 거는 이제 정책자금 이 대출 같은 거거든요. 대출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직원들 뽑으라고 인력 지원 이런 사업도 있고요. 판로를 개척하라는 사업도 있고요. 수출을 쉽게 해라. 내가 돈을 대줄게.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전에 장애인, 여성, 지역 기원 지원도 있네요. 아까 전에 우리 여성분 대표님 여성 식품을 이제 제조하는 거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지원을 하시겠죠. 아이디어 준 것 중에도 장애인. 근데 이거를 다 읽어보려면 775페이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다른 책자도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는 유관 기관이지만 1121페이지입니다. 이런 거를 다 저희가 읽을 수 없어요. 시간이 한정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AI한테 읽은 다음에 내 사업에 맞는 곳에 찾아줘라고 시킬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챗GPT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방대한 자료를 다 읽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보시면 이 PDF를 넣은 다음에 텍스트를 전부 추출해 줘라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추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PDF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사이트를 이용을 할 거예요. PDF 캔디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드릴게요. 그래서 PDF 캔디라는 사이트에다가 700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 PDF를 넣어서 텍스트로 일단 변환시킬 겁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추출 PDF를 업로드하고 있고요. 텍스트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오, 다 됐네요. 파일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TXT 파일로 바탕화면에 중소벤처기업 텍스트 추출한 거라고 바탕화면에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700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를 메모장에다가 얘가 다 추출을 해줬어요. 아주 신통방통한 친구네요. 챗GPT에다가 O1에다가 해야 되겠죠. O1에다가 요거를 넣을 건데요. 퀄리티 있게 뽑은 사업 계획서가 이거죠. 디지털 브릿지라는 사업 계획서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 사업 계획서예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프롬프트를 하나 적을 거예요. 어떤 프롬프트를 적을 거냐면 요런 프롬프트. 여기에 보면 아래 회사 정보와 지원 사업 정보를
깊게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라. 결과는 필요한 모든 지원 사업과 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요. 근거를 가지고 와라. 회사 정보, 지원 사업 정보가 있잖아요. 회사 정보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밑에 이 회사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간 다음에요. 이 밑에다가 지원 사업 정보를 넣는데요. 그거를 아까 전에 700 몇 페이지 그 지원 모집 공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요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전체 프롬프트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내 회사 정보 사업계획서 이 회사 정보랑요. 아까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고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나와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줄 겁니다. 챗GPT가. 이거를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읽어본 다음에 장이 이거에 맞나? 여기에 넣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할 건데 알아서 찾아주도록 만든 겁니다. 내 사업이 어느 공고에 넣어야 되는지 근거까지 알려줘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브릿지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찾아내고 있어. 근거를 확보 중이야. 디지털 브릿지 프로젝트는 사회적 경제랑 디지털 교육을 결합하고 있는데 멘토링, 교육 지원, 장비 지원 등이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는 창업 사업화 자금과 창업 기반 지원 작업을 살펴보고 있어. R&D와 이러닝 플랫폼에는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이 유용할 거야. 지금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야.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지원의 필요성에 여성, 장애인, 지역 기업 지원을 제외하고 이거는 제외. 아이디어, 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대요. 저희가 몇 달 동안 PDF를 다 읽어야 될 거를 얘가 알아서 읽어주고 어느 사업에 넣어야 될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혁신 창업 아이디어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대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각 지원 사업별로 절차는 상이하니까 공고문은 따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여기 나왔습니다. 얘가 추천해줬네요. 이 사업은요.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에 지원을 하면 된대요. 창업이 7년 이하 중소기업이 넣을 수 있대요. 지원 내용은 최대 60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를 넣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줬죠. 디지털 브릿지 기업은 이제 막 설립한 기업이므로 플랫폼 개발 교육 장비 확보나 초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크다.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에 초기 시설이나 설치 운영 자금 같은 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여기에도 넣으면 된다 그러고요. 여성 기업 관련 지원 쪽에도 넣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러면 중장년층에 또 남성을 타겟이 있고 여성을 타겟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할로 지출 지원에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를 추천해 줬어요. 근데 이거는 중기부에서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마당, K-스타트업 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 소상공인 진흥공단 여기도 뭐 한 100페이지에 대한 분량이 있고요. 이런 것들로 내 사업 아이디어를 어느 지원에 넣을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사업 계획서가 공고문에 따라 다 달라요.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쓴 AI로 쓴 사업 계획서에서 그 양식에 맞게끔 AI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AI로 사업 계획서를 쓰고 내가 어떤 지원 사업에 넣어야 될지까지 배워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받아볼게요. 오, 진짜 대단하네요 라는 답변을 주셔서 뿌듯합니다. AI로 왜 짜실 수 있으셔야 되냐면요. 제가 이 프롬프트를 드렸잖아요. 이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만 그냥 적으셔도 돼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그냥 대충이라도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래에다가요. 나는 K뷰티의 팀이 막강함을 알고 있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K뷰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놀러 왔을 때 헤어 스타일이라든지 화장 법을 배우고 싶을 것 같아. 그런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사업 아이디어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프롬프트에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딥시크가 조금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챗GPT에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기 쓰듯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줘도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거예요. K뷰티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스킨케어 같은 거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면 된다. 체험 스튜디오, 뭐 K-팝 아이돌 연출 같은 거, 뭐 카리나 뭐 헤어스타일, 장원영 그 메이크업 스타일, 그리고 시장 규모, 경제 상황, 비즈니스 모델 너무 뽑기 쉽죠? 이런 식으로 뽑으시고 혁신적이고 기업적으로 고도화해줘. 이 프롬프트를 또 넣으면 이것까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이거를요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그냥 일기 쓰듯이 나 K뷰티를 알리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계획서를 써주라고 했더니 지금 5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사업계획서 초안이 꽤나 퀄리티 있게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디지털 브릿지로 나왔지 왜? 잠시만요. 아, 여기에다가 제가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했네요. 교육 서비스업 똑같이 하고 여기에다 디지털 브릿지라고 했죠. KT라고 그냥 할게요. 프롬프트가 잘못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10분도 되지 않아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서까지 또 작성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K뷰티 글로벌 K뷰티 체험 문제 제기도 해줬고요. 솔루션도 줬고요. 기대 효과. 연 3만 명이 국내 수강생으로 유치 목표도 할 수 있대요. 오, 핵심 역량, 시장 규모 트렌드까지요. K뷰티 시장, 경쟁사도 분석도 해줬네요. 사업 계획서를 간트 차트까지 한 10분 만에 사업 계획서 쓸 수 있으니까요. 다들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사업 계획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를 쓴 거를 제가 여기 드린 프롬프트 이걸로 하고 PPT를 만든 걸로 해서 어느 사업에 넣을지까지 도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세미나가 어땠는지 한번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PPT를 보면서요. 유익한 수업 굿굿 뿌듯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R&D 예산이 삭감됐대요. 그런데 지자체는 지원이 확대됐거든요. 아까 전에 심상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종시에는 뭐 작년에 미달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경쟁률이 작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원을 확대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자체도 많이 노려보셔야 되고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혁신적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나 IT 개발 이런 걸로 이런 플랫폼 사업 같은 걸로 많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내가 이 사업을 실현시키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써서 내야 돼요. 그 심사위원들은 이 사람의 역량을 이 사업 계획서랑 면접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근거거든요. 이 바다의 많은 모래 아래 진주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지역별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1년 중에 1, 2, 3월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창사도 나왔죠. 그리고 2월, 3월에도 많고요. 6월, 7월, 8월에도 계속 나오니까 사업계획서 잘 써가지고 넣어야 될 거고요. 기업의 목적이라든지 초기 창업 지원, AI, R&D, 데이터 활용 사업 이런 사업이 이제 좀 더 유리할 거고요. 경쟁률 낮은 사업에 경청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해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최대한 많이 지원하시고 그중에 하나라도 합격되면 아니면 10개 합격되면 10개에서 제가 고르면 되잖아요. 돈 제일 많이 주는 곳 고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중복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요. 허위 정보 기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게 AI로 사업계획서 효과적으로 쓰고 어느 공고에 어떻게 타겟으로 잘 넣을지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기업 정보에는요, 회사 설립일, 대표자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업 계획서가 그 양식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업 목표, 전략, 타겟 시장, 경쟁 우위, 성장 계획, 그리고 필요 자금인데요.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그것도 잘 풀어야 됩니다. 나는 IT라서 인건비에 90%쓸 거야. 이런 식으로 써도 안 좋아해요, 정부에서. 그래서 나는 특허에 얼마 쓸 거고 뭐 인건비로는 얼마 쓸 거고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AI로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AI를 좀 배우셨는데 프로는 한 달에 27만 원 정도 하거든요. 조금 비싸요. 그렇지만 이 5원 기능보다 더 퀄리티 있게 답변이 나오니까
조금 더 IQ 150 이상의 머리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 기능을 조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지역에 정말 유익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 기능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는지 사업 계획서도 뽑으면 더 퀄리티 있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많이 있으니까 내 사업 계획서 20개, 30개 많이 넣어보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오늘 무료 세미나를 해드렸는데 유료로 이런 지원 사업을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도 마지막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심상현 대표님의 합격 노하우랑 저희 AI 쓰는 기술과 합해서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드리고 있냐면요. 지원 사업을 AI로 수집을 할 겁니다. 엑셀 같은 거에 사업 공고문을 싹 다 가지고 올 거고요. 대표님의 사업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수치로 줄 겁니다. 이 사업에 90점이다, 85점이다. 내 사업과 이 모집 공고가 핏이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요. 마감일이랑 그 사이트 공고문의 사이트까지 드릴 거고 선정 근거까지 드릴 거고요.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넣잖아요. 그러면 그 양식에 맞게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면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해주시고 지원 대상 이 자료를 대표님의 사업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짤 건데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여기 메이크라는 어플을 활용을 할 거예요. 메이크라는 어플은 뭐냐면 AI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구축한 거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API 호출을 할 겁니다. API는 뭐냐면 예를 들어 박담비 대표님이랑 저랑 API 연동을 했어. 그러면 박담비 대표님 머릿속에는 AI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엄청 좋아질 거고요. 제 머릿속에는 박담비 대표님의 교육 같은 이런 강사력 이런 게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뇌를 공유하는 거를 API 연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업마당에 있는 API 연동을 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K-스타트업에 있는 API 연동을 해서 가지고 올 거고 중기부에 있는 API로 정보들을 싹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중복되는 걸 필터링을 할 거고 사업 관련도도 분석을 할 거고요. 날짜로도 필터링을 할 거고요. 추가 조사도 할 거고요. 아까 전에 챗GPT로만 안 되는 건 퍼플렉시티 사용한다 그랬죠? 퍼플렉시티로도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PDF를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서 사업 계획서도 작성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솔루션을 정보를 갖다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사업 계획서도 써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를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쓰셔도 되지만 좀 더 시간을 좀 아끼고 싶다, 퀄리티 있는 사업 계획서를 쓰고 싶다 하면 저한테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주시면 심상현 대표님이랑 일단 통화를 할 겁니다. 그 챗GPT 프로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써드릴 거고요. 양식 같은 걸 출력을 해서 리서치도 판단을 해서 마크다운 디자인 것까지 해서 퍼플렉시티의 경쟁 분석까지 해서 경쟁력 있게 하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고 좀 더 확률 좋게 내가 원하는 곳에 쉽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사업 계획서와 그 엑셀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여기 있으신 분들 다 정보 지원 사업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3년 뒤 좀 큰 기업가로서 다들 같이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